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0월 2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토본 일제히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였죠.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조기 폐쇄, 문재인 정권 들어서 탈원전 정책의 상징으로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성을 따지기보다는 정치적인 선택이었다. 일부 아마추어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심지어 뭐 판도라라는 어떤 영화를 보고 그런 국가 중대사 그에 대한 정책을 영화를 보고 결정을 내렸다. 뭐 믿고 싶지 않지만 그런 말까지 나왔던 탈원전 정책, 그리고 그 상징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이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주목이 됐었죠.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 언론이 관심을 가진 것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하나는 월성 1호기 폐쇄가 경제성을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냐. 두 번째는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정부의 문재인 정권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정권의 압력을 버텨내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2의 윤석열이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됐었죠. 자기 대선 주자로까지 막 거론됐습니다. 간단하게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정치적 결정인 것이 거의 뭐 확인이 됐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톱을 보시면은 배운규 당시의 산업부 장관이죠. 배운규 장관의 원전 위법, 이것을 부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였다. 자, 일면 톱으로 이것을 썼습니다. 어제 이 감사 결과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뭐라고 했냐고 하면은 취임하자마자 기세가 등등할 때죠. 자, 그때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구 가동 중단을 이사회가 의결을 하고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기도 전에 그냥 다 이제 이 연구 가동 중단한다 이렇게 대통령 혼자 결정해놓고 또 언제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부가 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기조를 맞추기 위해서 절차를 막 어겨가면서 막 이거 철회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배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이 산업부 관계자들에게, 간부들에게 조기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 배경이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됩니까? 이렇게 2018년 4월 3일에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바로 조기 결정에 들어갔습니다. 완전 정치적 결정이죠. 그리고 일단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는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은 이 대체적인 언론의 평가는 절반의 성공 정도로 봅니다. 한국일보 보면은 월성 1호기 논란, 마침표 못 찍은 감사원. 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관심도 집중이 됐는데 마침표는 찍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감사 방해 작업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386일 만에 경제성 저평가가 됐다. 경제성은 저평가됐다. 이렇게 결론을 냈지만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일단 요구했다. 그리고 정책 집행, 무리, 허술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탈원전 정책을 놓고 공방이 계속될 것 같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부의 조직적 감사 방해, 중앙일보 오면에 보시면은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 직원이 1월 밤 11시에 사무실 들어가서 파일 444개 교체해버렸다는 겁니다. 파일을 다 교체해버렸다는 겁니다. 1월 밤에 갑자기 들어가서 감사가 시작이 되니까 들어가서 교체를 해버렸다 이겁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 삭제 행태를 보면은 감사 착수 소식에 담당 국장이 지시를 해서 산업부 직원들이 1월 밤 11시에 사무실을 들어가서 2시간 동안 파일, 이메일, 증거 다 삭제했답니다. 삭제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런 증거 인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절반의 성공 정도로 평가가 되는데, 그런 때도 최재형의 존재감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3면을 보시겠습니다. 여당 압박 속에 385일 내에 쓰인 코드 감사 거부한 최재형 뚝심이 있었다. 자, 최재형의 뚝심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경제성을 무시했다는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최재형이 아니었으면 그 정도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산업부가 너무나 조직적으로 이 감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죠. 야권 일각에서는 대선 주자로도 거론된다. 부친은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다. 부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6.25 행사 때 문 대통령에게 거수 격려를 했다. 이 옆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버지가
예비역 해군 대령이고 6.25 때 뭐 전훈을 전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일부 미완에 그쳤음에도 야당에서 감사원은 할 만큼 했다, 이 정도 평가가 나오고, 그것을 이번 감사를 둘러싼 여권의 압박이 너무 거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권 일각에서 최재형 원장을 잠재적 대선 주자로도 거론한다. 이번 감사 결과로 제2의 윤석열 이미지를 얻은 데다 그를 둘러싼 미담도 많다. 자, 제2의 윤석열 이미지. 그렇다면 제1의 윤석열이 있죠. 제1의 윤석열이 최근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석열 장관 처가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박탈을 해버리고 나서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고, 특히 내일 국정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검에 대한 국감이 있습니다. 거기서 윤석열 총장이 내일 출석을 하죠. 과연 어떤 폭탄 발언을 할까? 그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결연한 결심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때 채널A 사건 때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고도 그냥 침묵했던 그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정권과 일전불사도 하겠다, 그런 의지가 좀 언뜻 보입니다. 국민일보 오늘 일면 하단 기사를 보시면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비호 세력 단죄라는 표현이 있었죠. 대검의 입장문에서 이 라임 이 사기 사건 자체, 그리고 그 사기 사건을 비호한 세력, 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호한 세력을 단죄를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 대검 입장문에 있었는데 그 입장문을 윤석열이 직접 썼다. 뭐 대검 공보관이나 이런 데서 쓴 게 아니고 윤석열이 비호 세력 단죄라는 표현을 직접 썼다. 검사들에게 좋은 의미의 항명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라. 이것을 윤석열이 직접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검사가 수사하던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는 믿음이 담긴 표현이다. 자, 항명하라. 추미애 정권의 불합리한 수사 지침에 대해서 항명하라. 좋은 의미로 항명하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은 지금 손발이 거의 다 잘린 상태죠. 핵심 수사 인력이 각 검사 고위 간부들이 전부 지방으로 자천됐습니다. 그리고 수사권도 박탈당하고 무기도 다 뺏긴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좀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은 버텨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어쨌든 두 갈래가 나오는데 동아일보 3위는 그 두 갈래를 짚었습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면 로비 의혹 수사는 끝장이다. 그렇죠. 지금도 거의 끝장으로 가는데 물러나면 더 끝장이겠죠. 끝장이다. 그런데 식물총장이 돼버렸는데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렇게 양갈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사진 화환들이 쭉 있죠. 일반 시민이나 보수단체에서 보낸 윤석열 응원 화환입니다. 자, 화환을 대검으로 보내서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고 있죠. 대검 앞에 쭉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전주 애국시민 일동, 햇님 사랑, 힘내세요, 대전 팬들,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이 보낸 이런 화환들이 쭉 있습니다. 버텨라. 버텨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계속하라는 그런 응원이죠. 검찰 안팎에서 윤석열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윤석열은 지휘권을 내놓은 직후에 본분 묵묵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검사들의 소신수사, 여기에 대해 기대감도 계속 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검사니까 검사 본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측근들은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다, 이럴 것도 없다, 내일 국감에서 폭탄 발언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이상 이럴 것도 없지 않나. 그리고 이번 국감을 지켜봐달라. 검찰 고위 간부의 말입니다. 지켜봐달라. 국민들이 결국 판단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내일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폭탄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런 분석이 지금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등에업은 추미애 장관의 기세도 등등합니다. 연일 이 수사 팀을 막 교체를 하고 후속 조치를 막 취하고 있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여권 안에서는 저러다 역풍 맞지 않나 이런 불안감도 있다고 합니다. 자, 동아일보 오면을 보시면 거침없는 추미애, 일단은 옹호하는 여권, 그런데 저러다 역풍, 속내는 좀 불안하다.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추미애가 왜 저러지? 저러다가 오히려 뒤집기 당하는 거 아니야? 역풍 맞는 것 아니야? 국민들의 여론이 심상찮은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휘권 사전보고는 안 받았다. 청와대가 지휘권은 사전보고 안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신속한 수사위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당정청 회의에서 추미애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내년 재보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과연 왜 그럴까? 추미애가 대선을 꿈꾸면서 전략적으로 진격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여권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와대가 과연 이것을 손 놓고 있을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냥 수사지휘권,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하는 것 이것을 과연 손 놓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박탈하고 나서 그냥 잘했다고 이렇게 응원을 하는 것일까? 그럴 리는 없죠. 청와대는 지금 정권 임기 말기에 여러 가지 대통령 비서실을 겨냥한 연루 의혹이 있는 이런 의혹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서. 그것도 돈 관련 문제죠. 금융 비리 사건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그 문제로 청와대로 검찰의 칼날이 슬쩍 비치니 아뜨거라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추미애를 시켜서 윤석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자, 그래서 김봉현 리서트, 라임의 김봉현 리스트 여기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 추미애를 시켜서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는 것 아니냐. 그것이 조선일보의 시각입니다. 오면을 보시면은 김봉현 리서트죠. 김봉현 리서트에 청와대 여당 인사 쏟아지자 추미애가 수사지휘권, 윤석열의 수사지휘를 막으려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는 거 아닌가. 저도 비슷한 시각입니다. 결국은 청와대가 그냥 방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법조계에서는 라임 사건이 정권 차원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추미애가 윤석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검사들은 추미애가 취임 직후부터 그 정권범죄 합동수사단 이것을 폐쇄를 했죠. 그때부터 좀 이상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봉현이 지난 3월에 도피 중에 측근에게 야 이거 좀 언론에 흘려 이렇게 하면서 로비, 여권 인사에 대한 로비 내용을 이 측근들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것 좀 흘려라.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 수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임 사건 관련 수사 대상으로 알려진 여권 인사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국회의원, 또 김영춘 전 국회의원, 지금 국회 사무총장,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 사월 지역위원장,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렇게 6명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 현직입니다. 강기정은 전직이죠. 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친문의원까지 로비 대상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라임 사건이 정권 차원의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에서 추미애 장관을 내세워서 정권 방탄용으로 윤석열을 제거했다. 이런 분석의 설득력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자, 라임과 옵티머스 검찰 수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권력형 비리 의혹이 근데 이렇게 덮여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덮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역할을 해야 될 또 하나의 세력은 제1야당입니다.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세력이죠. 그런데 제1야당 국민의힘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대위 체제, 비대위라는 것은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죠. 대외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대위 체제, 비정상적인 비대위 체제를
꾸려가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진보 언론이죠. 경향신문 오면에서 비꼬고 있습니다. 자, 비대위 여기서 끝내자. 당 안팎 비판에 김종인 체제 흔들. 비대위 이제 그만 끝나자. 조경태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감하게 이야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 언제까지 비대위 체제로 갈 게 아니죠. 4월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도 있는데, 자, 조경태 의원이 더는 대안 세력 기대 못해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관영 전 국회의장도 어제 고문들과 김종인 위원장이 만났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면전에서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그래서 비대위의 행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포스트 김종인 부재 반론도 있지만, 포스트 지금 김종인 밖에 인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반론은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김종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자, 조경태 의원, 전당대회를 통해 대한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김종인 위원장 임기를 조기에 끝내야 한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조간 딱 버렸습니다.